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일주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육식갑자 중에 제일 첫 번째인 갑자일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합니다. 일주분석을 하시려면 먼저 이 갑목일간에 대한 물적 특성에 따른 일간의 기본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일간의 본성과 또 지향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일지가 이렇게 인성일 때, 여기 정인이죠. 이렇게 일지가 정인일 때 일간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되고, 또 일간의 생활 태도, 부부관계 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일지 같은 경우가, 이 일지가 일간의 생활 태도를 나타내는 궁이면서 또 일간의 배우자 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장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인과 편인이죠. 이렇게 지장간 분석을 통해 이 갑목일간이 가장 원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일지자수가 합이나 충이 될 때 그 일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일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갑목일간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갑목은 어떻습니까? 위에 여기가 밭전자죠, 이렇게, 그죠? 요게 밭전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가 밭전자인데, 이 밭전자에, 밭에 이렇게 뿌리가 박힌 게 이 갑목입니다. 이 갑목은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격가지가 별로 없이 쭉쭉 뻗은 큰 나무의 형상으로 우두머리 기질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통제는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모든 사물을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언제나 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생활 태도로 다소 긍정적이고 지도자적인 그런 기질을 많이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완고하고 고집이세 가지고 주변과 다소 화합하기 힘들고, 그로 인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기도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유연성, 융통성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약해가지고 그 결과가 좀 부실하기 쉽고, 들어는 게으른 면모도 보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갑목이 어떻습니까? 갑목이면 큰 나무라고 그랬죠. 큰 나무, 가로수 같은 거 옮겨 심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에 흙 통째로 파가지고 원래 있던 그 흙을 그냥 그대로 파가지고 옮겨 심습니다. 그래도 잘 살지 않죠, 그죠? 그처럼 추진하던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은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쉽고, 다시금 재기하기도 힘든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새로 추진하거나 할 때는 그 돌발 상황에 상당히 좀 많이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 갑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지가 정인이죠. 일지가 이렇게 정인이면은 일간 자체도 정인의 행동과 생활 태도를 보이게 돼가지고 의식주를 중시하고 학문에 관심도 크고 체면이나 명예를 소중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궁인 일지에 이렇게 모친성인 이렇게 정인이 위치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마음도 강하지만은, 남자의 경우에는 아내가 고부 갈등이 상당히 심할 수 있는 그런 명주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지가 배우자 궁인데 모친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배우자 궁에 한마디로 안방에 모친과 부인이 함께 기가는 그런 꼴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고부 갈등에는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명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장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지장간 보시면 어떻습니까? 편인과 정인이 함께 합니다. 이 편인과 정인이 함께 하다 보니까 남명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모친처럼 자상하게 보살펴 주기를 바라게 되고, 실제로 결혼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모친 역할을 대신하게 돼가지고 아내가 각권을 쥐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지자수의 지장간에는 편인인 임수하고 정인인 계수가 이렇게 위치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인성만이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목은 언제라도 인성의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고, 배우자 또한 인성의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아내가
남편을 보살피는 모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일지의 합과 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자수는 보시면은 축토하고 합을 하게 되죠. 자, 축토를 한번 넣어볼까요? 축토를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자축합토죠, 그죠? 자수는 항시 이 축토하고 합을 해가지고, 축토니까 정제죠, 그죠? 정제하고 합을 해가지고 역시 재성으로 귀결됩니다. 간목은 시작을 잘 하니까, 시작을 잘하고 또 주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더의 기질을 가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식상을 향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자수가 오다 보니까 이 자수가 수의 기운이죠, 그죠? 수극 화로 식상인 화가 이렇게 제거되니까, 식상인 화가 제거되고 또 재성인 토기운이 상당히 무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자일주에서 이 간목일간은 식상이나 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인성의, 여기 인성이죠, 그죠? 인성의 행동과 생활 태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 간목일간은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명예나 안정인 인성이 상당히 우선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직이나 직장 생활이 상당히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인 이 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성자수 같은 경우에는 자축합토죠, 이렇게, 그죠? 자, 축토 재성을 향해 가지고 그 자수가 축토와 합을 해 가지고 역시 토의 기운인 재성으로 이렇게 귀결되다 보니까 아내가 재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고, 이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아내로 인해 가지고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시면은 아내 덕이 상당히 큰 명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자수는 어떻습니까? 간목이 추구하는 식상이나 재성은 상당히 좀 제어하는, 자, 그런 성향도 강하죠. 만약에 여기가 화가 온다면 어떻습니까? 자, 화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화를 넣으면은 자, 이렇게 좌우충이 되죠, 그죠? 좌우충이 되니까 간목이 화의 기운으로 식상으로 향하는 이 기운을 상당히 억제하는 이런 기운이 되니까 이 간목이 스스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자, 그런 명조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아내 덕이 상당히 클 수도 있고, 아내 덕으로 어느 정도 재물도 쌓고 명예도 쌓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고, 간목일간 스스로는 정인을 추구하는, 자,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명예나 의식주,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상당히 추구하는, 자, 그런 명조가 될 수도 있겠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 궁에 모친이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안방에 모친이 함께 기가하는 그런 꼴이니까 상당히 그 고부 갈등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명조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갑자일주는 어떻습니까? 인성의 특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니까 아내가 모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아내가 재물을 추구하고 또 아내 덕을 상당히 볼 수 있는, 자,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갑자일주의 간목일간의 특성과 일지가 인성일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지장간의 편인과 정인이 위치할 때 그 부부관계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 일지자수, 아내죠, 그죠? 아내인 일지자수가 재성인 축토하고 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고로 자신의 일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주 플러스 닷넷, 사주 플러스 닷넷, 자, 이렇게 브라우저에다가 입력을 하시거나,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어느 쪽에서든 사주 플러스 검색을 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 화면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 화면까지 들어오면은, 자, 이 화면에서, 자, 플러스 만세력, 자, 요거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만세력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만세점 사주 플러스 닷넷 검색을 하셔도 여기까지 바로 들어옵니다. 아니면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플러스 만세력 검색하셔도 바로 검색이 될 겁니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메뉴가 나오고
플러스 만세력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만세력이 있고 두 번째가 참고자료, 세 번째가 태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참고자료 제일 끝에 있는 업력 간지 변환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업력 간지 변환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2020년 7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놓고 그대로 해봐도 되겠죠. 이렇게 양력, 인지, 업력인지 선택을 하시고, 연도 선택을 하시고, 현재 이게 오늘 날짜인가 봅니다. 그죠? 오늘 날짜. 이대로 해놓고 변환.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2020년 7월 26일이고,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6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간지로는 경자년, 개미월, 경호일. 오늘이 자신의 일주가 경호일. 오늘 이 날짜가 자신의 일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찾아볼까요? 2020년인데, 조금 더 당겨서 보죠. 어떻게 볼까요? 1900, 어느 정도 볼까요? 83년 한번 해보죠. 7월인데, 이걸 한 10월, 9월. 26일은 한 12일 정도. 이런 정도 해놔놓고 변환. 이건 반드시 맞는 걸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반드시 위에 게 클릭이 돼야 될 테고, 열어놓고 변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1983년 9월 12일 음력으로 변환하니까 1983년 8월 6일이 되고, 띠로는 돼지띠네요. 그죠? 개해년 신유월 개묘일. 요게 자신의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주 플러스 방문하셔가지고 바로 자신의 일주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여러모로 참고가 되실 걸로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60갑자 중에서 첫 번째인 갑자일주의 일주별 특성과 일지에 따른 그 아내의 성향, 자신의 성향,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